안녕하세요. 친절한 여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 개선 사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까지 연결할 거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 다음 주까지 영상 시청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은 66세시고요. 진단을 받으신 거는 7년 전이라고 하셨어요. 약을 안 드시고 지금까지 좀 잘 버티셨는데 또 갑자기 너무 많이 힘들어지시는 상황이 돼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초기에는 발바닥 통증 그리고 발바닥에 시린 증상도 있었고요. 무릎도 시리고 팔꿈치에 부종, 그다음에 통증도 전신에 통증이 있었고요. 초기에는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아팠는데 현재는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손 사진을 보니까 직접 약국에 방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서울에서 내려오셨더라고요. 봤더니 손가락이 많이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약물 치료 안 하시고 약물 치료를 안 하시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약을 꼭 거부해서가 아니라 약을 드셨을 때 부작용이 많으신 분들이 도저히 약을 복용하지 못하시는, 어쩔 수 없이 복용하지 못하시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장 기능이 매우 좀 안 좋고 그래서 물음변은 항상 보고 계셨고 또 기관지도 약하고 비염도 있으시고 이러신 상태였는데 그렇게 변형이 되는 거를 또 다 지켜보시면서 저는 이제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 진단 받으시고 약을 안 드시게 되면 변형만 되는 게 아니라 연골이 마모되고 활막이 얇아지고 또 어떤 분들은 끊어지고 특히 발가락 같은 데 생기는 경우는 발가락 활막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너무 독해서 나는 한번 이겨보겠다, 류마티스랑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영양소 저처럼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걸 찾아내셔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병원 약물 치료는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오셨는데 세브란스 병원을 다니시고 계시네요. 염증 수치, 특히 ESR이 매우 높다고 하셔서 약을 처방을 이제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또 한 3, 4개월 드시다가 또 못 드셨다고, 이제 위나 장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드실 수가 없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머리 빼고는 전신이 통증이 심해서서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의 상태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지셔서 그래도 지금 약국에 방문을 하셨어요. 제가 검사 결과지도 사실은 안 가지고 오셨고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받지를 못하셨다고. 그런데 환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검사 결과를 안 받아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차피 평생 가야 될 관리인데, 치료인데 검사지를 잘 병원에서 잘 안 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납하시면서 검사지 출력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ESR, CRP, 항 CCP 항체, 이 정도 다 아시잖아요. RF, 류마티스 인자, 이 정도는 아시니까 내가 약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질병, 그리고 약 이름도 예전에는 처방전을 약국에다 내시고 본인 처방전 안 받으시는 경우는 약봉투에도 안 써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약봉투에도 다 써있고 하니까 조금 관심 있게 보셔서 내가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검색도 잘 되고 하니까요. 혈압약 같은 경우에 한 알 먹었는데 혈압이 안 좋아졌는데 또 다시 한 알, 그거는 사실은 1.5T가 거기에 들어있는 건데 미리수도 바뀌고 또 추가되는 약들도 있으니까 그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정도 관리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후에 연락을 주셨어요.
팔 통증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생활이 다소 많이 편해지셨고 조조 강직은 지금도 있다. 그런데 좀 생활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좀 개선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지내시나 그랬는데 연락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염증 수치도 정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사실 부종도 다 빠지고 통증도 거의 나았습니다. 영양제를 끊은 후로 마사지 치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영양제 겨우 2달 먹고 다른 거는 한 게 없는데 나아졌습니다. 약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검사한 거 보내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CRP가 ESR이 28이고요. 그리고 CRP가 0.7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로는 이 검사 업체에서는 ESR을 30 이하를 정상 범위로 봤는데 실제로 28이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는 검사 범위에 대한 거는 정말 마지막 그 경계치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정말 건강하신 분들은 1, 2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CRP도 사실 0.7이 나왔는데 0.7이 0.07이네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CRP를 볼 때요. 미리 그 단위를 잘 봐야 되는데 미리그램 퍼 리터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데시리터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전에는 몰랐었거든요. 왜 0.7을 정상이라고 보지? 왜냐면 0.07이 정상인데 그런데 리터로 되어 있는 경우는 10배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1 이하, 그러니까 1 이하면 정상 범위로 보기 때문에 3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보더라고요. 0.3까지를 정상범위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3까지를 정상범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단위를 보시면 되세요. 리터로 돼 있는 경우는 곱하기 10을 하시면 되셔서요. 지금 보통 데시리터로 돼 있는 검사지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0.07 정상 범위까지 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우려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사실 굉장히 용량을 좀 고용량을 썼거든요. 갑자기 나빠졌다고 그동안 그럭저럭 잘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하셔서 더 크게 전쟁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겠다고 용량 높여서 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더 고용량으로 썼던 분이세요. 그래서 2달 만에 이런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는 됩니다. 또 이렇게 관리가 끝나고 딱 정지를 해버리시는 경우는요, 우리 몸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어느 정도 정상 범위로 왔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 CCP 항체 이거 검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정확하게 한다면 좀 영양소 관리가 좀 꾸준하게 더 돼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약 처방 안 해도 돼요. 뭐 이제 괜찮아졌어요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약을 안 드시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환자분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셨던 사례분이기도 하시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치가 좋아지고 증상이 다 좋아졌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계시는데요. 딱 완해 상태가 됐을 때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했을 때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